안녕하세요, 허브보리 매니저입니다. 살을 찌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실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체질을 생각하시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한의학이 먼저 떠오릅니다. 한의학 하면 바로 허준이 생각나는데요. 허준이 쓴 동의보감은 동양에서 가장 우수한 의학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살 빼는 것보다 살 찌는데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잘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살 찌는 사람보다 대체로 마른 사람들이 많아 살 찌는데 더 비중을 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왜 뚱뚱하고 홀쭉해지는가에 대해 동의보감에서는 비의 작용, 즉 소화작용으로 보고 있는데 보통 비는 기와 혈을 낳으며 살을 주관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한의사 선생님입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살찌는 좋은 한의학적 정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신순식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의학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의학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화기가 문제인데요. 정말 살찌고 싶어서 많이 먹고 싶은데도 입맛은 없고 소화가 잘 안 돼서 음식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기능, 즉 소화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과정에서 위의 수납, 부수과 비의 운하 기능이 관여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숙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을 죽과 같은 상태로 소화시키는 위의 기능을 말하고요. 비의 운하 기능은 음식물을 갖다가 소화해서 흡수한 영양물질과 수분을 온몸에 운반하는 비의 생리 기능을 말합니다. 비위 기능에 이상이 있게 되면 식욕은 떨어지고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또 위궤양과 같은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질환이 있는 경우 먼저 치료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비는 위와 짝을 이루어 음식물의 소화에 관여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와 위는 음식물의 대사 과정에서 수납과 운화, 승과 강, 조와 습의 세 가지에서 상호 협조해서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고 기혈과 진액을 우리 몸에 만들어서 영양 공급을 전신해 줌으로써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이 영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비위가 약해서 살찌기의 가장 기본인 음식을 마음 놓고 먹지 못한다면 몸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적어 살이 잘 찌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위가 약하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비위가 약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은 생각지 못한 출혈이 계속 생기거나 변비 혹은 설사, 입술이 마르는 현상, 오심과 같은 구역질, 비장이 비대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건조하다든지 무좀과 같은 그런 피부 질환, 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구내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네요.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섭취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몸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적어 살이 찌기 어려웠던 거군요. 이어서 두 번째 원인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식습관의 불규칙입니다. 우리 몸은 일주기 생체 리듬에 의해 수면, 각성 주기, 호르몬 분비, 섭식 행동, 그리고 혈압과 체온 조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리 대사 행동이 일주기적으로 조절이 됩니다. 지구는 1년을 주기로 태양의 주변을 공전하면서 동시에 하루를 주기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매일 반복되는 낮과 밤의 주기적 변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이러한 환경에 진화적으로 적응한 결과 약 24시간의 주기성을 나타내는 것을 일주기 생체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수면, 기상시간과 식사시간 등과 같은 생활 리듬이 불규칙해지거나 트랜스 지방, 가공 정제식품 등 불균형 식생활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해 살이 찌지 않게 됩니다.
아, 그래서 생체 리듬이 생겼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거군요. 그럼 생체 리듬을 다 지키면 좋겠지만 이 중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주기 생체 리듬에 맞춰 쾌면, 회식, 쾌변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쾌면이라는 것은 숙면을 취하는 걸 말합니다. 이 쾌면을 하면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온갖 호르몬의 분비가 정점을 이루게 되고 프롤락틴을 증가시켜 칼슘과 인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뼈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에너지를 축적해서 다음 날의 활력을 준비하고 뇌신경과 말초신경의 시냅스를 재정비해서 각종 스트레스에 대응하게 됩니다. 양생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쾌식, 생명을 기르고 키우는 것과 삶을 잘 경영하는 것이 양생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음식, 기거, 노력에 있어 양생의 법도를 지켜야 기혈이 온전해져서 진정한 원기가 항상 몸에 가득하고 질병이 예방되며 불로장수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루의 금기는 호식하지 않는 것이며 한 달의 금기는 금은밤에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생체 리듬에 맞춰 내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살을 찌우기에 도움이 되겠군요. 동의보감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걸 처음 알게 돼서 신기합니다. 마지막 원인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유금, 음식, 칠정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금 스트레스는 이상기후로 끔찍한 더위나 추위 또는 오염된 환경을 말하며 음식 스트레스는 약물 남용이나 어떤 음식물도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칠정 스트레스는 불안, 공포, 초조, 증오, 분노와 같은 심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짜증과 함께 화가 나며 얼굴에 열이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피로가 쌓이고 뒷머리에서 목덜미까지 뻐근하고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눈썹과 눈썹 사이 이마가 아프고 눈뜨기가 어려우며 불면증도 오게 됩니다. 또한 주의력도 떨어지고 눈이 피로하고 입이 마르고 또 입안은 잘 헐고 입냄새가 심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불량이나 궤양도 앓게 돼서 체중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이렇게 들으니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껴지네요. 살이 찌지 않는 이유 3가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살을 찌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살 찌우는 방법은